안녕하세요. 7월 31일 수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입니다. 주식시장은요, 급락으로 시작해서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살짝 플러스도 되더니 결국 약세 마감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하락입니다. 어닝은 무난한데 두 개의 빅 이벤트에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채권시장 단기물 수익률 내리고 장기물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인플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요. 원화는 살짝 올랐습니다. 환율은 하락한 거죠. 유가는 WTI 58불선으로 장마감에 급등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1.8%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 74로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기준이 100인데 이거 100 밑에 있는 거는 다 쪼그라든다는 뜻인데 2017년 10월에 87이 고점이었고요. 그 이후 주구장창 내리막길입니다. 모든 지표 지금 한국 관련 경제 지표 전부 다 내리막길인 것 같습니다. 좋아지는 지표를 제가 지금 본 기억이 없어요. 일본 6월에 산업생산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해서요. 1년 반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동결을 발표했는데 그러나 추가 완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 투자는 2분기에 급증세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3분기, 4분기 연속 크게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크게 돌아섰습니다. 태국의 6월 산업생산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코어 인플레 지수 연율 1.6%로 예상인 1.7%보다 낮게 발표됐습니다. 개인 소득은 예상만큼 0.4% 증가했고요. 빅데이터인데 컨퍼런스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보다 급등했습니다. 잠정 주택 판매, 펜딩 홈 세일즈죠. 이것도 급증했습니다. 이제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요, S&P 500 기업들 52%가 어닝 발표 마쳤고, 즉 반환점 돌아온 거죠. 이 중에 75% 이상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고요. 다국적 기업들, 즉 어닝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일으키는 기업들은 어닝이 대략 한 13.6%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내수 기업들은 3.2%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화로 다국적 기업들이 좋은 시절을 보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막겠다는 게 트럼프 정책의 요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관세 전쟁으로 손해를 보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면 또 이익을 보는 세력도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애플이 중공에서 만든 맥 프로 부품 비관세 해달라, GM도 중공에서 만든 부품 비관세 해달라, 이거 트럼프가 모조리 단칼에 NO라고 답을 했죠. 관세 싫으면 중공 떠나서 관세 없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게 트럼프 답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요, 트럼프가 중공을 이제 푹푹 찌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백악관 오블 오피스에서 저 중공이 말이죠, 2020년 대선 결과 나오기까지 협상 안 하고 질질 끄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는 것 같다. 나보다 민주당의 어떤 DOPE, 찌질이랑 협상하는 게 더 낫다고 계산하는 것 같다. 이게 바로 공격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폭풍 트윗을 날렸습니다. 요지는 내년 재선까지 시간 끌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시간을 끌면 내가 그 전에 손 봐주겠다, 이렇게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진핑과 우정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 트윗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공이 매우 고약하게 행동하고 있다. 농산물 사가기로 약속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자체로는요, 중공이 매우 나쁜 놈같이 보이잖아요.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중공 언론은 분명히 대두를 구매했다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말이 맞는지, 아니면 트럼프가 사실을 오인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중공이 샀다는 양이 약속보다 적어서 사실상 안 산 것과 같다는 의미인지, 진실 게임 양상입니다. 요 농산물 사는 요 문제는. 그래서 중공 측 반응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윗 내용을 계속 보면은요,
지난 3년간 미국 경제는 중공보다 훨씬 더 커졌는데 중공은 27년 만에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 지금 상하이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공의 문제점은 항상 막판에 이전의 약속을 확 뒤집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한다는 거다. 지금 이렇게 욕을 한 거죠. 이거 욕하는 겁니다. 쟤들은 아마도 내년 대선까지 기다려서 민주당의 슬리피 쪼 같은 누군가와 그랜드 딜을 하려는 것 같다. 슬리피 쪼라는 건 조 바이든 그 민주당 유력 대선 경쟁자죠. 지난 30년간 미국을 등쳐먹은 것처럼 이번에는 더 크게 해먹을 것 같다. 기다리는 저들의 전술의 그 문제점은 내가 이겼을 때는 지금보다 더 가혹한 딜을 하거나 딜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리더들이 결코 갖지 못했던 모든 수단을 다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그 트윗 내용인데요. 결국 제가 볼 땐 말이죠. 그 슬리피 조 같은 민주당 멍청이들이 망친 미국을 내가 다시 위대하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다시 선택하라.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중공을 지금 잡을 수 있다. 슬리피 조가 되면은 미국은 중공에게 또 뜯어먹힌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기업은 떠나고 근로자는 실직하게 될 거다. 슬리피 조가 잡으면, 이기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유세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1년의 그 민주당 하원 의원들에 대한 그 인종차별 발언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련의 공격들, 이거 전부 다 사실상 선거운동 재행점을 던지는 그런 계산된 언행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지층 재결집하면 이긴다는 건데 경제는 좋아졌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은 이전보다 더 쉽다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트윗 자체로는 트럼프가 어떤 그 조속한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없이 질질 끌거나 확전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트럼프 보기에 유리한, 즉 미국에게 유리한 굿 딜로 일단 종결하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일단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합의 없는 이대로도 나쁘지는 않다. 추가 관세 만지작거리면서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분명히 저는 허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공이 시간 끌기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금 공격을 했는데 막 퍼붓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한 번 공격을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은 앞으로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게 벌써 2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앞으로 계속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공이 응답하지 않으면 결국 트럼프 주장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는 셈이고요. 그러면 추가 공격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어제 LG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활가전 쪽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준 상반기에서 세계 1등을 했다는 그런 뉴스죠. 월풀보다 매출이 1,700억 원 넘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급이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17분기 연속 적자, 즉 5년째 적자 행진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그 주가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분기에는 평택 스마트폰 라인을 전부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 비용 등을 일시에 처리하면서 또 적자가 또 더 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가전은 특징이 내구성 소비자 아닙니까? 앞으로 사물 인터넷, IoT 이 대표적인 응용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스마트폰인데 하반기에는 모든 폰이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뚜렷해지는 거 아닌가. 또 화웨이가 비록 중공 국내에서는 당분간 어떤 쉐어를 갖고 있겠지만 해외에서는 화웨이는 분명히 빈자리가 날 테니까 그거 LG 스마트폰이 차지할 수 있을지 여전히 그런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웨이 관련 기사 한번 보시면요. 저는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재 효과는 아직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상반기에 제재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화웨이 상반기 매출은 23% 증가했다는 그런 뉴스이고요. 중공 내에서 폰의 점유율이 급증했다. 그때 그 중공이 애플 반미 열풍 불면서 애플 구매를 안 해버렸죠. 그래서 애플은 폭삭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 재개 조건 아직도 구체화된 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 한번 보십시오. 홍콩 시위에 중공이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무슨 컨트롤 가지고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 한 것 같던데, 최근 들어 경찰 폭력 진압이 재개되고 지금 중공군 개입설까지 지금 나돌고 있죠. 사임하겠다는 행정장관은 허수아비로 지금 앉혀두고 있고요. 경찰들 폭력 진압에 백색 테러가 지금 난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요, 갑자기 홍콩 시위는 미국 작품이라고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을 하면서 전선을 확장한 겁니다. 이런 주장은요, 미국은 홍콩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과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미국이 일으킨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중공군 진주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 만드는 거 아닌지 주목이 됩니다. 홍콩 시위는 중공 체제 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더 이상 방치 안 한다. 세력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자르겠다. 어차피 한 번 진압은 불가피한데 세력 더 커지기 전에 일찍 제거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일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고 봅니다. 중재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여서 판을 키우려는 좀 마귀 같은 세력들 꼼수가 실패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아마도 오사카 G20에서 아베는 트럼프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결과 한국 경제에 대한 추가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산업에서 공급망이 헝클어지는 거죠. 1,100여 개 품목에 대한 수출 전에 사전 허가 절차 거치라 이런 것인데 최악의 경우에 허가 안 해주거나 시간 질질 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끄는 것은 오늘 허가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품이 제재를 받으면 서비스 거래도 급격히 위축되겠죠.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하반기 이후 트럼프가 추가 공세 취하면서 악화될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고 이런 상황에 한일 무역전쟁까지 가열되면 한국 경제 곡소리 전국에 진동하는 거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종북, 주사파, 독재정권, 좀 마귀 같은 것들이 반일 감정 조작 선동질해서 촛불 등신들 끌어모아갖고 다시 한번 칠할 난장판 마귀 페스티벌 벌여서 총선용, 대선용으로 꿀잼이 보려던 것들이 역풍 맞고 몰살되는 거 신나게 구경할 것 같습니다. 여적 세력들 모조리 남김없이 싹 소각하면 아주 신날 것 같습니다. 인베스트 인사이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경제지표 비교적 좋게 나왔습니다. 인플레 낮게 나온 거 이거는 패드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거죠.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이거는 이미 이 시장의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추가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가격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대를 파웰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일 금리 인하 뉴스는 매도 시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하이 빅 이벤트 이미 미중 양측은 합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쟁점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 상대방인 트럼프가 2021년에도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종신 독재 권력과 시한부 선거 권력의 싸움에서 선거라는 불확실성, 여기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중공은 계산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내가 이기면 지금 합의하는 것보다 더 가혹할 거라고 이제 겁을 주지만 트럼프는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중공은 합의 안 하고 버틴다는 겁니다. 중공 그 계산법은요, 지금 항복하나 트럼프 당선 후 항복하나 결국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칠 상하이 회담 결과는 실망스러울 겁니다. 트럼프 압박은 말이 아닌 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트윗 홍수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전에서 중공을 공격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은 트럼프 재선 전략의 제물이 되는 거죠. 자, 두 개의 빅 이벤트, 비록 예상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주가를 올릴 재료가 없다면 이미 사상 최고치 갱신을 이어온 주가 더 이상 오르기 매우 힘들게 됩니다. 돈도 벌었고 번 돈 헤아리면서 좀 쉬어가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한 투자 전략이죠. 그래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